월급은 300만 원 정도 꼬박꼬박 받으시는데 사실 통장 잔고 보면은 1000만 원 모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수중에 1000만 원은커녕 500만 원도 없으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친구 좀 만나서 커피 한 잔하고 배달 몇 번 시키면은 저축은커녕 제 카드값 메우기 급급한 게 현실이거든요. 주변 친구들 얘기 들어봐도 이번 달도 카드 돌려막기로 버텼다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딱 하나만 제안해 보려고 해요. 일단 1000만 원만 한번 모아보세요. 제가 1000만 원을 모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걸로 갑자기 부동산을 사서 대박이 나거나 인생 역전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 건 어그로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진짜 중요한 건 1000만 원을 모으는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습관이거든요. 돈 한 푼 없이 시작해서 딱 1000만 원을 만드는 동안 생기는 그 재무적인 내공, 그게 인생을 바꾸는 진짜 열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하냐면요. 1000만 원 모으기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저축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 돈으로부터 되찾아오는 첫걸음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많은 분이 돈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시잖아요. 좋은 기회가 와도 당장 쓸 돈이 없어서 포기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쇼핑으로 풀면서 악순환에 빠지곤 하죠. 그런데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 독하게 버티는 그 일 연애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요.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월 300만 원 소득 기준으로 1년 안에 1000만 원을 모으려면 산술적으로 한 달에 83만 원 정도는 무조건 저축을 해야 해요. 숫자만 보면 할 만한데 싶으시겠지만 현실은 전혀 달라요. 고정 지출 빼고 80만 원 넘게 저축하려면 배달 끊어야 하고요. 외식 포기해야 하고 사고 싶은 거 참아야 합니다. 거의 생존 수준으로 소비를 통제해야 하죠. 그런데 이 힘든 과정을 버티다 보면 절제하는 습관이 몸에 배게 돼요. 나중에는 월급이 올라도 그 습관이 유지되면서 돈이 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1000만 원의 진짜 가치예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서 만든 습관이 평생의 무기가 된다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왜 1000만 원 모으기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입장권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마음가짐이 어떻게 레벨업 되는지 현실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나도 정말 인생을 바꿀 내공을 쌓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날카로운 통찰을 담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 이런 건 진짜 돈 못 모으는 사람들이 봐야지. 왜 내가 보고 있지?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원래 이런 영상은 정작 봐야 할 사람은 안 보고 이미 잘하고 있는 분들만 본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제가 심리학적으로 한번 짚어드릴게요. 원래 사람은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미 잘하고 있는 분들은 확신을 얻으려고 보시는 거고, 진짜 잔고가 바닥인 분들은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오히려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선택한 상위 10%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 아주 현실적인 수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제가 월 300만 원 소득 기준으로 한 달에 83만 원은 무조건 저축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서울에서 월세 50만 원 잡고 관리비 10만 원, 여기에 교통비랑 통신비 진짜 독하게 절약해서 20만 원만 잡아도 벌써 80만 원에서 90만 원이 그냥 공중분해됩니다. 여기서 83만 원을 저축으로 딱 먼저 떼고 나면요. 나머지 130만 원 정도로 한 달 식비부터 경조사비, 생필품까지 다 해결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 생존 게임 수준이에요. 단순히 이번 달은 좀 아껴 써야지 하는 느슨한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바로 강제적 절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배달 음식이나 외식은 내 삶에서 완전히 도려내야 하고요. 퇴근길에 무심코 들르는 편의점이나 커피숍, 습관적으로 켜는 온라인 쇼핑 앱도 다 지우셔야 합니다. 이 100만 원을 모으는 1년 동안은 내 삶에서 쾌락을 위한 지출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처음 몇 달은 정말 고통스러울 겁니다. 남들 다 하는 거 못하고 사니까 자괴감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버티고 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 몸이 그 절제된 삶에 완벽하게 적응하기 시작하거든요. 나중에는 월급이 400, 500으로 올라도 이 절제하는 근육이 무기처럼 남아서
자산을 불리는 속도가 남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빨라지게 됩니다. 결국 1,000만 원이라는 숫자보다 이 습관을 만드는 게 진짜 인생을 바꾸는 열쇠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왜 하필 1,000만 원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사실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이걸로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돈을 강조하느냐? 바로 이 1,000만 원이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입장권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고 나만의 기술을 배우거나 작은 장사를 시작하고 싶다고 가정해 보세요. 거창한 사업이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 하나 열어서 물건 좀 떼어 오려고 해도 최소한의 사입 비용이 들고요. 홈페이지 하나 만들거나 마케팅 조금 해보려고 해도 다 돈이거든요. 혹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정이나 타일 같은 전문 기술을 배우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설령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학원비는 해결된다고 쳐도 그 공부하는 몇 개월 동안 수입 없이 버틸 최소한의 생활비는 있어야 하거든요. 수중에 돈이 아예 없으면 결국 나 당장 먹고 살 돈 없어서 기술이고 뭐고 못 배우겠다 하고 다시 원래의 쳇바퀴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괜찮은 소액 투자 기회가 오거나 아는 지인이 진짜 좋은 사업 제안을 했다고 칩시다. 한 500만 원 정도만 투자해서 같이 해보자 라고 했을 때 통장에 1,000만 원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래 공부하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라고 도전할 수 있죠. 그런데 단돈 100만 원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인생을 바꿀 기회가 눈앞에 딱 와도 결국 구경만 하다가 놓치는 거예요. 사실 그건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기회를 잡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1,000만 원은 여러분을 단번에 부자로 만들어주는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바닥에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가고 싶을 때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티켓이에요. 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의 옵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00만 원을 모으는 게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미래의 나에게 도전할 수 있는 자유를 선물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성취감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은 나중에 2,000만 원, 5,000만 원도 금방 모읍니다. 이미 돈을 이기는 법을 몸으로 익혔기 때문이죠. 이 과정은 큰 부를 담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밤 잠을 설치며 불안해하는 진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잔고가 없어서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진짜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지독한 무력감 때문이에요. 돈이 나를 끌고 다니는 노예 같은 기분이 드니까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거죠. 그런데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내 손으로 직접 쥐어보면요. 그때부터는 단순히 돈이 생긴 게 아니라 인생의 방어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중에 1,000만 원이라도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나를 함부로 대할 때 대처하는 자세부터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인간관계에서 비굴한 상황이 올 때 잔고가 0원인 사람은 당장 내일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참으면서 속이 썩어 문드러지죠. 하지만 1,000만 원을 모아본 사람은요. 그래도 나한테는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눈빛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 눈빛의 차이가 결국 내 가치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뇌구조 자체가 완전히 재설계된다는 점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이 정해놓은 소비 중독이라는 덫에 걸려 있었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쇼핑하고 배고프면 배달시키는 그 찰나의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 그 유혹들을 쳐내는 동안 우리 뇌는 소비의 쾌락보다 축적의 희열을 더 크게 느끼는 구조로 바뀝니다. 1,000만 원이 딱 찍히는 순간 예전에는 사고 싶어 미치겠던 명품 가방이나 신상 가전이 갑자기 시시해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이 한 단계 진화했다라는 증거거든요. 제가 아주 날카롭게 한마디만 더 할게요. 사실 많은 분이 나는 투자로 한 방에 역전할 거니까 이런 푼돈 모으는 거는 의미 없어 라고 말하면서 어그로를 끌곤 하죠.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자기 지갑 속에 10,000원짜리 한 장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억, 수십억이 오가는 투자의 파도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1,000만 원도 못 모으는 그릇이라면 운 좋게 큰 돈이 들어와도 결국 그 돈은 모래알처럼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1,000만 원을 모으는 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기초 근력을 키우는 시간이에요. 이 근력이 있어야 나중에 어떤 기회가 와도 그 무게를 견뎌내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통장의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돈에 질질 끌려다니던 노예 같은 삶에서 벗어나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과정. 저는 이 짜릿한 승리감을 여러분이 꼭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독하게 마음을 먹어도요, 주변 환경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돈을 못 모으는 이유 중에 의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주변 사람들이에요. 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냐? 오늘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먹어도 돼라며 여러분의 의지를 꺾어 놓는 달콤한 유혹들이 도처에 널려 있죠. 차라리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1,000만 원을 모으기로 결단한 그 1년 동안은요, 어느 정도 사회적 고립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내 지갑을 털어가는 만남, 만나고 나면 허탈함만 남는 관계는 잠시 거리를 두셔야 해요. 사실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내 소비 수준이 바뀌는데 예전처럼 남들 따라 오마카세 가고 비싼 술자리 따라다니면 저축 목표는 절대로 채울 수 없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이 과정이 내 주변의 인간관계를 필터링해주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안 쓰고 아끼는 걸 보고 비웃거나 멀어지는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그 처절한 노력을 응원하고 기다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2가지 환경 설정을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내 손안의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배달앱이나 쇼핑앱은 당연히 지우셔야 하고요. 나를 자극하는 인플루언서들의 SNS 팔로우도 잠시 끊으세요. 대신 그 빈자리를 경제적인 통찰을 주는 채널이나 나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우셔야 합니다. 내가 매일 보는 정보가 내 사고방식을 결정하거든요. 두 번째는 기록의 힘을 믿는 거예요. 가계부가 귀찮다면 오늘 내가 유혹을 이겨낸 기록이라도 남겨보세요. 오늘 사고 싶었던 5만 원짜리 옷을 안 사고 통장에 넣었다는 그 사소한 기록들이 쌓이면 나중에는 그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을 지켜주는 단단한 성벽이 됩니다. 결국 1,000만 원 모으기는 나를 둘러싼 환경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에요. 남들이 짜놓은 판에서 소비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직접 설계한 판에서 자산가로 성장할 것인가. 이 환경을 이겨내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더 큰 돈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돈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게요. 주변 관계까지 정리해가며 1,000만 원 모았다고 해서 당장 내일 아침에 타는 차가 바뀌거나 살고 있는 집의 평수가 넓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느냐? 이 1,000만 원은 단순히 돈 뭉치가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끌려다녔던 가난의 굴레를 끊어내는 최소한의 체급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이 짜놓은 판 위에서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구조였어요. 기업들이 만든 광고에 흔들리고 남들 시선 신경 쓰느라 내 통장을 텅 비우는 삶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유혹과 주변의 시선을 뿌리치고 내 손으로 1,000만 원을 딱 쥐었다는 건요, 이제는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사는 노예가 아니라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직접 잡겠다는 독립선언을 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저는 이게 진짜 무서운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처음 자전거 배울 때 기억나세요? 처음에는 중심 잡기도 너무 힘들고 페달 한 번 굴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옆에서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넘어질 것 같고 혼자 하는 그 과정이 참 외롭기도 하죠.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일단 한 바퀴가 구르고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전거가 스스로 중심을 잡고 아주 적은 힘으로도 앞으로 쭉쭉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1,000만 원을 모으는 1년은 바로 그 무거운 첫 페달을 밟는 시기예요. 처음엔 휘청거리고 넘어질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겠지만 일단 이 첫 바퀴만 제대로 굴려놓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들이는 노력보다 돈이 스스로 불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결국 부자가 되는 길은 대단한 비법이나 한 방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돈의 주인이 되어서 단 돈 10,000원이라도 내 의지대로 다룰 수 있는 통제권을 갖느냐 마느냐의 싸움이죠. 이 1,000만 원이라는 씨앗을 제대로 심어본 사람만이 나중에 거대한 숲을 가꿀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당장 잔고가 바닥이라서 혹은 빚 때문에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딱 1년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생존 게임을 시작해보세요. 남들이 비웃든 말든 내 통장에 숫자를 쌓아가는 그 짜릿한 과정을 견디다 보면 1년 뒤 여러분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한 내공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균열을 내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거창한 미래는 오늘 여러분이 내린 작은 결단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생존의 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